오늘은 내가 워킹맘으로서 근무하다 권고사직 당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내 직장은 판교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회사이다. 괜찮은 회사여도 지금 시기는 불경기가 맞긴 한가 보다. 불과 몇 달 전 판교에 터줏대감 갔던 모 기업은 대규모 인원 감축을 진행했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비효과처럼 퍼져나가 나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올해가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대표님께서 전 직원을 모아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를 조만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규모는 전체 인원의 20% 정도 감원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안위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청천벽력 같은 발표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나는 따로 대표님실로 불려갔다. 그리고 내가 그 대상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남편 직장 다니죠? 물었고 나는 네, 짧은 대답 후 침묵했다. 임원진은 피차 알고 있는 사실을 되물으면서 하기 힘든 말에 죄책감을 덜어냈고 나는 화가 났다. 회사를 다니다가 아기를 낳고 1년 만에 복직했을 때 회사는 나를 전 직원 앞에 세우며 축하해줬다. 내가 알기로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후 복귀한 케이스는 이 회사에서 내가 처음이었을 거다. 당시에 나는 진심으로 회사가 고마웠고 그런 회사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하루에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회사에 뺏긴 2살 아이의 엄마에 대한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일이 많으면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가고 했지만 그 외의 시간은 아이를 최우선으로 했다. 아무리 열심히 양쪽을 지키려 노력해도 회사 동료들에게 미안했고 집에 가면 아이에게 미안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온전히 일에 몰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했고 그건 한정된 시간 속 당연한 일이었지만 뭔가 모를 죄책감이 나를 따랐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복직 후 단 한 번도 업무 스케줄을 어기기는커녕 내가 먼저 일을 끝내고 업무 지원도 종종 했다. 아이는 하루 24시간 중에 3시간 남짓 함께하는 엄마이지만 그래도 엄마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었다. 어린이집 생활도 누구보다 씩씩하게 해내주었다. 워킹맘 생활을 하면서 일, 가정, 아이, 남편에 대한 문제 결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했다. 가슴은 항상 뛰고 있었고 숨을 가쁘게 쉬었다. 머리, 가슴, 다리 3가지 중 하나는 항상 일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기는 사치인 생활이었다. 그렇게 쉴 새 없는 의사결정과 숨가쁜 생활을 지속해도 가끔은 하나를 놓칠 때가 생기기도 했다. 그럴수록 나를 더 채찍질하며 살았던 것 같다. 그러나 나의 조급함을 회사에서는 철저히 숨겼다. 그 이유를 당시에는 딱히 느끼지 못했고 이제는 그게 내 생존 본능이었구나 느낀다. 회사로부터의 권고사직 이야기를 듣고 맨 처음 든 생각은 부당하다였다. 하지만 워킹맘으로서 그동안 가슴 한켠에 쌓아온 죄책감 때문에 왜 나지?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나는 어쨌든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일에만 할애할 수는 없는 직원이었으니 말이다. 같은 소식을 들은 동료들 중 절반 이상이 나와 같은 워킹맘, 워킹데디였다. 회사는 정말 차갑다. 그들도 나처럼 올 게 왔다는 반응이었다.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처음에는 권고사직의 의미조차 정확히 몰랐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 1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해고는 나와는 먼 일이었다. 나는 이대로 회사의 원대로 나가줘야 될까? 찾아보니 권고사직이란 해고와 달리 회사와 합의하에 퇴사하는 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립될 수 없는 절차였다. 물론 이 좁은 업계에서 무대뽀로 버티기를 시전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합의를 끝으로 나갈 수밖엔 없었다. 그 후 노동청 홈페이지와 구인 사이트를 드나들며 나는 조만간 회사를 나와야 하고 밖은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보란듯이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싶었지만 동종업계에서 우리 회사보다 괜찮은 회사는 일단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그들은 지금도 똑같이 힘든 시기였다. 불행 중 다행은 나는 그동안 근로자 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고 때문에 실업급여 기한과 한도가 나라가 정한 최대치라는 것. 위로금 한 달치 정도 급여를 챙겨줄 수 있는 회사라는 것 정도였다. 대상자로 정해진 순간 빠르게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회사를 나가는 것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게 되었다. 마음은 부당했지만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내가 업계를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라도 더 버텨서 근로일수와 월급을 늘리는 것 뿐이었다. 회사는 어렵다며 권고사직을 진행한 인원들에게는 사전 통보도 없이 올해 연봉 협상을 하지 않고 임금을 동결시켰다.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시행한 면담에서도 합의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권고사직 절차를 안내받고 그에 따를 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주지받는 시간이었다. 회사의 통보에 일개 직원은 한없이 무력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를 활용해 어떻게 근로자를 굴복시킬지도 잘 알고 있었다. 총 3번의 면담 끝에 나는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처우를 약속받고 퇴사날을 잡았다. 그렇게 마지막 면담을 한 날 저녁 퇴근을 찍고 나가려는데 인사팀장님 겸 재무팀장님이 개인 쪽지가 왔다. 지금 잠깐 볼 수 있나요?